오늘은 저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좀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전세를 사신 분이었어요. 전세를 사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세가 4억을 살고 있어. APT 아파트에 전세 4억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전세가 6억이 됐다. 전세가 6억이 됐고 매가는 뭐 그 이상으로 떴겠죠. 당연히 매가는 당연히 떴고,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갱신권을 썼다. 갱신권을 썼는데 플러스 2년 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실제로 갱신권 썼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제 입주를 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도 사실 이제 전세를 갭을 끼고 사놨고 23년도에 실제 입주하려고 샀기 때문에 이 미리 이제 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4억이라 치고 지금 6억까지 오른 상태에서, 야, 이게 지금 벌써 플러스 2억이 됐지 않습니까? 2억이 된 상태에서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 근데 첫 번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거예요.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 왜냐면 너무 올랐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집 사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사는 게 꼭지점에 너무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집값이, 여기에 대한 집값이 만약에 8억이라서 10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게 꼭지점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사자마자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불안함, 그런 초조함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자기에 대한 그때 집 살 걸, 그때 진짜 살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안타까운 그 과거에 대한 자기 그 비판, 그런 모습들이 좀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포기, 현실 포기, 그냥 월세하고 전세 이렇게 뭐 살아서 그냥 현실 포기.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플러스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을 사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2년 전 19년도에 내가 4억 정도 전세를 끼고 들어갔을 때, 그때는 대출 받기 싫어서 딱 있는 그 4억 그대로 전세를 들어갔던 분이에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엄청 고가가 됐다고 그 오른 집이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완전 영끌 풀 한도로 받아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못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잘 안 날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출 규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말이 많죠. 왜냐면 대출 한도, 총량 이미 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지금 11월이고 12월이고 넘어가서 22년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 엄청 몰릴 거고, 그때 가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대출이 원래는 당연히 무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환승할 때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을 해서 당연히 대출이 나왔던 게 지금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고 되게 불안한 요소가 생겼다. 대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이거는 제가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전세가 4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세가 4억이고 일단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다. 자, 첫 번째,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충분히 좀 자기 만족,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동네에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동네에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정말 이 집에서 살고 실입주하고 싶은
그 집을 하나만 좀 찾아보라고 해요.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겠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 그래서 이 집을 4억이란 돈을 지금 현재 갱신권을 청구했지만 어차피 내가 지금 월세는 보증금이 조건이 보증금이 낮고 그 다음에 월세가 좀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월세로 빠지라. 월세를 빠지면 어차피 집주인이 좋아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어차피 시집주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금 즉 현재 시세대로 6억을 받든지 아니면 입주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 자, 그럼 전세 4억은 빠지고 갖고 있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채우고 전세 4억은 말 그대로 투자를 두금으로 나한테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세 4억은 집주인을 올려주기 위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돈이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나를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우러나는 여기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있어.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러면 이게 집값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본에 전세가가 되고 이게 총 100으로 봤을 때 여기는 실질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내 돈이 투자금이 들어갈 때 이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라 치고 여기가 투자금이 4억이 들어가고 전세가 6억이라 칠게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이 10억에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 조건에 맞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에 1, 2, 3번 중에 하나 요건에 맞는 집이 있으면 내가 10억짜리 이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를 끼고 명의는 이 사람 명의로 갖고 있을 수가 있다. 오케이? 확보가 된 상태죠. 대신 실제 거주는 내가 월세를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보증금을 투자를 해서 보증금을 살고 월세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만약에 전세금이 보증금이 6억이고 이쪽 매매가 됐을 때는 이 집이 10억이라 칠 때 상방,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가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엘리트 앰비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조건에 얘기를 했죠. 이게 제가 이 동네를 좋고 이 동네에 살고 싶고 계속적으로 실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곳,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개를 정해보라 했죠. 거기서 어차피 내가 죽으나 사나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속적으로 쭉 갈 거 아닙니까? 웬만해서 그쪽에서 이사를 한다 치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미리 사둔다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집값으로부터 훨씬 더 마음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6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거예요. 이제는 이 6억이란 돈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무이자로, 어떻게 보면 무이자죠. 무이자로 6억이란 돈을 빌려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이자란 돈을 6억이란 돈을 빌려 썼으니 반대로 내가 전환을 했을 때 근데 월세를 내는 돈이 6억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시고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무이자 돈 6억이 있으니 내가 월세로 받아 생각하시고 월세로 살아가시라. 그리고 나서 중간에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간에 제가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도 있고 돈 모으고 플러스 나중에 신용 대출을 받든 아니면 주담대 대출을 받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이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6억이라는 돈을 거기서 만들어줘서 메꾸게 되면 순순히 이 집은 내가 실제로 비록 지금 당장 입주를 할 수는 없지만 3년 4년 후에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이 집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3기 신도시 지금 그 청약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사전 청약 많이 하고 있는데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LH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가 최근에 크게 이슈가 있었죠. LH 사태, 대장동 사태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토지 주인 입장이야. 내가 3기 신도시의 토지 주인 입장인데 이거 LH 사태, 대장동 사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만 틀면 다 나왔었는데 내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야 국가가 왔어. 국가가 와가지고 이거 토지 보상해줘. 명분은 3기 신도시를 해야 돼. 그럼 토지 보상에 대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분 있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솔직히 지십시다. 지나가다가 뭐 현수막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많이 걸려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여기가 막을 수는 없다.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도 뭐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있죠. 누가 토지 보상을 해주겠냐고요. 왜? 이런 신뢰가 있겠냐고.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깨진 지 오래됐죠. 이런 그런 사태, 두 가지 사태만 보더라도 이미 신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의, 그 다음에 협상, 그걸 하게 될 때 굉장히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사전 청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 기본적으로 뭐 내가 예정하기로는 몇 년도 예상이 됩니다. 라고 했지, 그게 확실하게 그때까지 될 겁니다. 라는 게 아니죠. 정확히 아니죠. 언제 착공이 될지 모르고 언제 확실하게 입주를 언제 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다 이루어진 거가요? 아니죠.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딜레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어차피 이게 입주가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내가 월세 혹은 전세로 살아야 되는 판국인데 이것 또한 마땅치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길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죽은 돈이라고 하면서 때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내가 월세로 일단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팅할 수가 있죠. 왜? 솔직히 월세로 가면 세팅할 수 있는 위치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세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거와 투자를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하는 건 뭐죠? 이거를 주거와 투자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 왜? 뭐 일자리,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인프라, 상가 등등 신경 쓸 게 많죠. 이사 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를 시켜놓으면 확실히 조금 더 머릿속이 말끔해지는 영향은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집,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정말 원하는 집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마치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월세 살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만한 충분한 명분, 그 다음에 원동력까지 챙길 수가 있다. 왜? 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결해주면 어차피 이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전세금이 더 이상 오를 거라 그럴 게 아니란 말이지. 이 집값에 대한 거 오른 건 내가 온전히 먹고 이 전세금이 오를 거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전세금이 내리고 올리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컨트롤하면서 내가 언제 입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사정권 안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매매가스. 근데 하지만 전세로 세팅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만이 세팅할 수 있다고. 그거를 명심하시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일반적인 고정관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편견. 남들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대출 규제하고 이것저것 규제 플러스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약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투자의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